자, 이제 쌍방울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야 할 박상용 검사, 저희 빅샷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이제 바로 4월부터 직접 국정농사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 앞서 우리 빅샷 시청자들께 먼저 대면 인사를 시켜드립니다. 검사님, 먼저 우리 시청자들한테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박상영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치검찰, 사건을 조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습니까? 조작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모두가 조작 기소를 했다고 저렇게 나오는데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분들도 사실은 다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 국정조사가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들을 공소 취소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얘기들도 일부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한 대표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거 계획서 통과시켰어요. 왜 조작기소하셨어요? 왜 그걸 용인하셨어요? 저를 그럼 증인으로 부르라. 어. 저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무슨 채널A 사건 이런 걸로 막 제가 검사 때 저를 공격할 때 제가 국회 나가겠다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든 안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권력이 나서서 공소 취소하는 거 이거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범죄거든요.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로 이거 빌드업하는 거 이것도 빌드업이라고 단체로 직권남용입니다. 공소 취소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다. 민주당도 단체적 직권남용 범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센 말인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국정조사 자체를 이렇게 의결하는 것이 집단적 직권남용이 되느냐? 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두 번째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100%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도 문제가 있고 공소 취소도 안 된다.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의도로 이런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라고 할 정도로 공소 취소라는 것이 또 공치모라는 것이 있어서 공치모. 예, 국정조사가 어떤 공소 취소에 발판이 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여당 대표께서도 얘기하셨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었죠.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는 것이 거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 것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됐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하고요. 그러면 국정조사권을 남용해서 결국엔 수사는 행정권, 네. 재판은 사법권. 그러면 입법권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조사 법에 보면 예.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아주 굉장히 좁혀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다. 네네. 이거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어떻습니까? 있죠. 일단은 근데 말씀을 일단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 이후에는 특검을 하겠다. 하기는 잠깐 그 대목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이런 게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예. 106명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분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또 찬성을 하셨고요. 그 모임에서도 또 그 모임이 어떤 친 이재명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시면서도 이거는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건 분명한데. 예. 그러니까 그게 말씀으로 일단 입증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추의 관여? 예. 관여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여라는 것은 독립된 수사기관, 독립된 판사가 자유심증과 양심, 법리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야지.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에 나온 것들이 당연히 수사랑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게 관여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는 행정부가 입법권을 관여한 거고
입법본과 사법부. 사법본. 예. 이번 경우에는 입법부가 예. 행정부와 사법부의 양쪽 다 관여한 거고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 국정조사법을 위배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헌 소지. 예, 예.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지금 원래 국정조사라는 건 뭡니까? 견제와 균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삼권 분립을 오히려 실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권한을 지금 삼권 분립을 오히려 침해하는 권한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정조사는 사실 이번 한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예. 세월호 그때도 국정조사를 했을 때도 이런 그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소 취소에 관여할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예, 예. 건데, 그렇죠. 자 공소 취소는 지금 이제 그 만일에 검찰이 하게 되고 네네. 혹은 법무부가 하게 될 경우라면 이거는 그 자체로 딱 직권남용. 부러지는 직권남용죄니 예, 예. 그러면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걸까요, 이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예, 예. 제가 뭐 예상하기로는요. 저도 이 예상이 뭐 맞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 예,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까. 특검 언제 합니까? 예, 예. 특검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었습니다. 예,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론도 좀 어떤 이렇게 고양을 하고요. 아, 그걸 통해서 발판 삼아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발족시키고 국정조사를 한 뒤에 특별검사를 발족시켜서 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특별 검사가 뭐 저를 포함한 여러 검사들을 조작 기소를 했다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하고 이게 기소된 걸 보면 조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소 대통령의 사건은 조작을 통해서 예전에 기소한 거기 때문에 특검이 공소 취소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고 특검법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법안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야, 특별검사뿐 무섭네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게요. 예, 최상병 특검에서 결국 박정훈 뭐 대령 관련해 가지고는 네. 예, 그 항소심을 특검이 취하를 했죠. 일반 검찰이 한 게 아니라 그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지금 7개입니다. 예. 그 자료 보시다시피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김용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2012년에 있었지 아마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7개인데 이 중에 대통령 관련이 4개이고요. 자, 검사님. 네. 근데 7개 사건 중에서 유독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이 대납 사건에 관심이 유독 집중되는 이유. 그러니까 대장동도 있고 위례가 있는데 왜 여기에 대북 송금이 더 지금 특별한 관심을 받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돈이 갔다는 것 그리고 돈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네. 그리고 방북 비용 대납으로 갔다는 점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다른 건보다 굉장히 이걸 도모했던 그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다. 예, 예. 북한과의 거래. 그리고 거기에 100억 이상 되는 돈을 주고 그리고 그때 도모했던 것은 쌍방울로서는 엄청난 뭐 수십조의 경제적 이익. 그다음에 당시 이재명 지사로는 정치적으로 대통령. 예. 그다음에 그 둘을 양쪽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공신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또 뒤쪽으로 본인이 돈을 상당히 챙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재명의 권력 의지, 예. 그리고 그 김성태, 예. 쌍방울 김성태의 그 돈 의지, 그리고 이걸 연결시키려는 이화영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예, 예.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는 게 예. 그 검사의 공소장입니다. 예. 자, 얼마 전에 그 김어준 씨 방송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다가 있었는데 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입니다. 예. 청와대가 아주 노발대발해서 뭔가 큰 일을 낼 것 같더만 또 하루아침에 또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김어준이 과연 세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한동훈 아까 그 전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그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김어준에게 공소 취소 공작을 들켜버린 이재명 정권. 공소 취소는 딱 떨어지는 범죄. 또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뭐 김어준이 센 거 그거는 뭐 우리 검사님한테 여쭙 건 아닌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소 취소가 절박한 상황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 어떤 지금 공소취소 거래설이 나와서 여러 정치권으로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게 뭐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 실제 뭐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라고요? 공소취소 안 할 테니까 나 재판 받겠다. 공소 취소 안 할 예. 거야. 난 공소취소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퇴임 후에 재판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난 우리나라 믿는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믿는다. 절차대로 하면 된다. 난 재판 받겠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민생에도 위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굳이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미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얼마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심을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재심. 예. 어. 이화영 씨가 지금 그 확정된 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 조작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시면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일.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사법부가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국은 어떻습니까? 삼권 분립이 돼 있고 네. 진실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그런데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도 고문으로 예. 치상이 벌어지거나 예. 그럴 경우는 재심을 하긴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 지금 뭐 이문정 그 지금 동부검사장께서 네. 검사장께서 뭐 본인이 무죄 구형을 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지금 뭐라고요? 무죄 구형을 했다. 무죄 구형을 했죠. 그 무죄 구형을 했다. 했던- 했던 것도 다 재심 절차에서 그렇게 무죄 구형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민주화의 뭐 거인들 그런 분들도 다 재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심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때 아닙니다. 이화영 씨가 본인이 그 사건이 전제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화영 씨가 본인이 지금 조작으로 인해서 이 확정 판결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재심 신청을 하고 그때 그리고 재심 신청할 때 담당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면 되겠네. 이문정 검사처럼. 재심 개시 결정만 나온다면 그것은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온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판결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판결을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심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확정 판결이 전제가 된 확정 판결이 취소된다면 당연히 지금 대통령에 대한 공소도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이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은 안 하시죠? 왜냐하면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작이 거예요. 없었기 예, 때문에. 그 뭐 대통령인데 좀 공소 취소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근데 내가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소 취소했어요. 법무부에서 미 법무부에서. 아마 뭐 체계가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네. 그 뭐냐면 정신이 대통령 뭐 열심히 하지 않냐 국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네. 아직껏 공소 취소 해주자 이런 그 마음들이 네. 뭐 사실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고 대통령 마음에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역시 법적으로 안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우리 가치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조작이다 이런 의견도 아주 굉장히 많은데 네. 어쨌든 누가 이기는지 누가 진실의 법정에서 누가 이기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공소 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로 공소 취소를 검찰이 눈 딱 감고 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사실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 그 지금 검찰총장 대행인가요? 성함이 구자 자자 현자입니다. 구자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대행입니다. 예. 그분한테 아주 내놓고 그 검찰 내부망에 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공소 취소 하실 거냐 질문했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이렇게까지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공소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권력을 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 원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은 그 입장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밝혔나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 고위 검사들 예. 뭐 하기야 저번에 그 김어준 씨 말대로 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모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공소 취소해라. 그러면 검찰을 좀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하는 그 분위기나 일각의 느낌 같은 거 본인이 당사자니까 느끼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검사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실 전달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추정컨대 지금 검찰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뭐 그 성향이 어떠시더라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회로로. 예, 예.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월 4일이었어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순방 그 끝물이어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3월 4일이죠 아마. 그때 옛날 트위터인 X에 대통령께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바로 박상영 검사를 콕 집은 글이었고 일약 유명 인사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수사 기소권으로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하여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을 한다면 이거는 살인보다 더 나쁜 짓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대통령께서는 그 한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가 쓴 기사를 올렸는데 그 기사가 김성태는 이재명에게 돈을 안 줬다. 검찰이 장난쳤다. 이런 녹취록이 그 나왔다는 거죠. 이게 법무부 점검팀인가 한 1600쪽짜리에서 그 김성태가 그 측근들을 면회할 때 했다는 거를 잡아챈 거를 그걸 다시 이 언론사가 그 단독이라고 특종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대통령이 제가 가만히 따져봤더니 기사가 그 등장한 지 46분 만에 대통령이 딱 그걸 잡아채서 바로 이 기사와 함께 예. 그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그때 대통령이 박 검사 뭐 살인보다 더 나쁜 짓 했다는 검사로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글쎄 뭐 저는 강도, 살인, 납치 뭐 이런 것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강도,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사형 혹은 무기. 예, 그 두 개밖에 그 없는. 내란죄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란죄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가장 나쁜 맞습니다. 짓이라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걸 이제 저를 지목해서 하셨던 건데 일단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뭐 대통령께서 뭐 그 기사를 미리 알고 계셨던 걸까요? 뭐 저는 그건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빠르게 반응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여기 내용 자체는 그 1600쪽 법무부 공식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증거력이 있는 건 또 별도겠지만 네네. 김성태는 말하기를 이재명에게 돈 안 줬다. 네. 검찰이 장난쳤다 이랬어요. 네. 명백하게 그 이재명에게 돈을 안 줬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네. 우리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네. 그 사실이 부인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내용은 그 대북송금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김성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요. 어허. 예,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내용은 2023년 3월에 이런 녹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2023년 1월 말경에 이미 김성태는 그 대북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 경기도 지사와의 관련성을 전부 다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아, 이 말을 하기 전 2달쯤 두 달 전에. 예, 뭐 한 달 반 전 그쯤에 이미 다 얘기해 놨고 그리고 저희가 2월 3월에는 김성태의 진술을 토대로 그 돈이 어디서 흘러나왔고 진짜 그 돈이 북한에 간 게 맞는지 그리고 경기도의 관련성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어허. 이거를 수사 기록과 조금만 대조해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 송금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시간적으로는 그렇다 이건데 예, 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그거를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확보됐다 이거죠? 그렇죠. 대북송금의 예, 예. 사건의 증거. 예, 그리고 이거를 2월, 3월 그때 기록과 김성태에 대한 수사나 진술에 대한 기록과 만약에 유기적으로 대조해 본다면 이것이 절대 여기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사건이 아닌 A 사건이 대북송금이나 B 사건에 관한 얘기일 가능성 요거는 한번 열어놓고 한번 예, 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그 1, 2월경 그러니까 김성태 네네. 나 돈 준 거 없다라고 네. 얘기하기 전에 이미 모든 물증이 확보됐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말씀해 보시죠. 수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 물증 즉 진술이 아닌 물증과 증거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국정원의 문건이었습니다. 국정원 문건.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 문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김성태 전 회장이 모두 진술해 놓은 네. 그런 내용들과 이후에 저희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에 적혀 있었던 것들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북한을 저희가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다 일치해서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을 위해서 500만 불을 약속했는데 약속했다. 근데 북한에 대북 제재 때문에 돈을 주지 못하니까 음흠. 북한에 있는 굉장한 실력자였던 김성애가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게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첩보를 입수해서 위에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김성태가 그 전 회장이 얘기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다 일치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김성태 회장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방북 대가 관련해 가지고는 경기도가 북한에 4번에 걸쳐서 초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초청을 해달라고 경기도가 공문을 보냈다. 예. 경기도가 북한에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따라서 쌍방울이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와 움직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돈을 마련하고 예. 그런 것들이 모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쌍방울과 어떤 경기도 그리고 북한 간의 이 연관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쌍방울 직원들의 출입국 내역이 뭐 너무나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도 마찬가지. 중국을 달러를 들고 드나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을 당일날 달러를 들고 가서 거기에 화장실에 가면 그거를 이제 수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달러를 주고 다시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대 들어간 돈이 총 8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입니다. 제가 일종의 특종 같은 거를 살짝 좀 했는데 이게 아주 피디님 이거 잡힙니까? 제가 이제 입수를 며칠 전에 했는데 이 경기도 공문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두 페이지짜리입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지사 인이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화부지사 이화영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주무. 그 다음에 이게 2019년 6월 13일입니다. 그 수시는 아태평화위원회 귀중이고 물론 보내는 것은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경기도 경제고찰단 초청 요청. 식량 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쌀 110만 톤 규모의 협력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지사가 알았냐 몰랐냐 이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재명 전 지사께서는 다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경기지사가 6월 19일 날 남한에서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누르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들고 누군가가 북한까지 직접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전달될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7월에 초청해단다? 그러면은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일정이? 대통령 경기도지사님 모르고 그냥 보낼 수도 있죠, 뭐. 그러면 경기도 지사님이 가실 때 갑자기 7월 달 됐는데 북한에서 오라는데 어이구 그때 일정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쭉 연결됐던 것이 그리고 아주 말단 주무장부터 기한을 해서 경기 평화부지사까지 날인을 해서 또 전체 공문이 그것도 북한에 4번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약속하는 게 쌀 10만 톤인데 쌀 10만 톤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요. 그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쌀값만 2천억이 됩니다. 2천억 원이요? 예, 쌀값만. 10만 톤이 쌀값만 2천억 원이 되고요. 경기도 예산이 몇 조일 텐데 그 중에 2천억을 뺀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그걸 운반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사 모르게 그거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쌀 10만 톤을 북한에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지사에게 전혀 모르게 한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사가 가시는 건데요. 그 녹취록 1600쪽 녹취록에 나온 얘기들 중에 기사에 나온 겁니다. 네. 자, 2023년 3월 21일 박상용이 시켜서 배상윤과 통화했다. 네. 이런 코트가 있어요. 네네. 박상용 검사가 그때 배상윤은 아마 지금도 그렇고 그때 그 당시도 그렇고 외국에 있을 텐데 네네. 왜 박상용이가 이 말에 따르면 이 서울에 압송된 김성태로 하여금 배상윤과 왜 통화를 시켰습니까? 저 배상윤이랑 통화시킨 거 맞고요. 제가 맞아요. 이거는 시켜야 되는 수사상 명백히 해야 되는 왜요? 자 보십시오. 배상윤은 당시에 북한에 돈을 보낼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동행? 예. 누구와 동행? 김성태와요. 아, 김성태가 같이 갔다. 예. 김성태랑 같이 가서 돈을 북한에 2019년 1월 달에 돈을 그 쌍방울 직원들이 왕창 나가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때는 200만 불이 가는데요. 200만 불? 예, 200만 불이 갔을 때 동행했던 사람이 배상윤입니다. 근데 배상윤은 그 전부터 해외 도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김성태와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와중에 배상윤과 연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연락이 된다. 제가 바로 연락을 하게 해야 됩니다. 제 앞에서. 왜?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금 취하지 않는다면 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말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진술을 끌어내는 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알았다고 하면 통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못 합니다. 그때 통화를 했고 그때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배상윤이 결국에는 관련해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자, 합시다. 그 통화 내용,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배상윤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김성태는 나는 북한에 투자하는데 경기도와 같이 한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돈은 솔직히 못 받다. 네. 배상윤 씨는 그러니까 배상윤은 그거군요. 쌍방울과 경기도가 같이 한다. 이건 증언을 했고 우리 검사한테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제가 들었다. 통화를 들었고 예. 다만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갔는지 나는 모른다. 네,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내용을 진술서로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제출했고 저희가 그걸 토대로 증거 서류로 당연히 제출을 했습니다. 또 4월 28일 녹취록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화영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태가 한 말이야. 네, 측근한테 이화영 아니야. 이재명이야. 이재명. 네, 구속이란 뜻입니다. 네. 세상에 난리나 버리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몰라요. 제가 그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로만 보면 예. 이거는 처음부터 이화영은 수단이고 그걸 이재명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적 수사 의심을 강하게 주는 건 사실이에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 대북 송금이라는 것의 최종 수혜자가 이화영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이거든요. 예, 이재명 전 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수사할 때도 이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부지사가 한 일을 지사가 알았냐 몰랐냐는 당연히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수사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누가 수사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런 말 조각조각 난 것들은 김성태 씨가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를 다 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봐야 되고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4월 28일 날 뭐 구속한데 5월, 6월, 7월 어느 달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건 9월 달이었거든요. 9월 예. 27일에 청구가 됐는데 예. 기각됐어. 예.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맞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지인들한테 어떤 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촉으로 예. 여러 가지 뭐 과장으로. 아니면은 본인의 상태를 호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담을 이거랑 그러면 다른 증거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받으면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수사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 네.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고검팀. 서울고검 인권 무슨 TF팀이 다시 수사를 하고 예, 있고 수사 대상 중에는 박상현 검사도 들어있고 김성태도 들어있고 다 예. 들어있는 거죠. 네, 네. 예. 지금 그 문제의 그 대우 서울고검. 법무부 예. 점검팀 그리고 아, 예. 지금 이어받은 네. 그 고검의 그 수사인데 네, 네. 수사 대상으로서 몇 번 가기도 했죠. 예, 3번 갔는데 거기 가서 이런 내용들 그 증거 조작이나 기소 조작이나 네. 또는 그 김성태가 했던 이런 말들 추궁 받으셨어요? 없습니다. 이화영 한 번도 추궁 받은 적이 받으셨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서 그거를 뭐 몰랐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알았는데 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조차 못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7개월째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7개월 다 돼가요. 그런데 서울 고검의 수사가 예. 조작 기소를 예. 입증하기 위한 수사가 7개월째 되고 있는데 예. 아직 아무 결과도 발표하지 예. 못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저를 수사해달라. 조사해달라. 그 얘기를 지금 그때도 했고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연어회 술 파티 수사해달라 예. 요청한 거죠. 이 예. 녹취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 이른바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사건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연어회 파티와 그 다음이 있게 됐네. 그거는 대북 송금 사건의 일대 반전인데 이렇게 기록을 쭉 보니까 2023년 5월과 6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 설주환 변호사에서 네. 최종적으로는 김광민 변호사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고 네. 이 교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작년 국정감사 청문회 나가서 우리 박상현 검사가 그 주진우 예. 의원과 일문일답 과정이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예. 설주환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관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그 다음에 변호인은 없는 채로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성남 라인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왔습니까?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어요. 어, 그때 저- 당시에는 제가 왜 이렇게 김현지 실장이 무슨 역할을 그럼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까 저 국회 클립에도 나왔지만 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화영 씨는 당시에 설주환 변호사를 굉장히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의지하는 상황이었고 설주환 변호사 없이는 난 조사받지 않겠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주환 변호사 갑자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도 완전히 막 왜 안 오냐 이렇게 그래요. 돼 있고 저희도 조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 와서 전화 와.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셔서 마치 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뭐 강요한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뭐 자백하라는 듯이 얘기한다. 그러면서 설주환 변호사 나는 저 이화영 씨 같은 사람이랑은 그 사실도 아닌 얘기를 저 민주당에 자꾸 하고 이런 사람은 이간질한다는 표현도 제가 그래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나는 더 변호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가 안 되고 이화영 씨는 거의 뭐 애원하다시피 설주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불러달라. 예. 그분은 결국 안 나타났고. 그럼 문제 그 수원검찰청 1313호 네. 연호회 술파티 사건 네네. 보죠. 근데 저는 김광민 변호사 그 전후에서 네. 이 연호회 술파티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때 거기서 진술 반복을 회유하기 위한 네. 진술 반복하라고 예. 우리 검사 박상용 검사 입회하에 예. 그리고 거기 김성태가 예.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예. 연호회도 먹이면서 그러면서 그 회유를 받았다. 네. 그 후에 A 진술을 B 진술을 바꿨다.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네, 그게 연결이 주장을 진행됐는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로 물어볼게요. 그 1313호 그 연호회 사건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검사님? 아니 솔직히 그게 5월 17일이라고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검사실에서 식사도 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저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피의자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제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랑 식사를 그때 하는데 설주환 변호사 시절인데 설주환 변호사 없었. 설주환 변호사 밥 먹으러 나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 없었. 예,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루틴상, 제 그거상. 예. 그러면 우리 검사님 없을 때 술 파티가 있을 가능성은 있었겠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한 사람당 2명이 교도관이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다 있고 그리고 거기가 좁습니다. 그리고 검찰 서관들도 다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뭐 전직 교도관 네. 그 당시에 있었지만 그 후에 관둔 교도관에 따르면 네. 술 마신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는 게 법무부 점검팀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였죠? 그 점검팀에서 그런 뉘앙스만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런 뉘앙스만 있다고 할 뿐 그것을 봤다고 증언한 교도관이 누군지 그 교도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저한테 질문한 적도 없고요. 그래요? 예, 질문도 안 했다? 예, 심지어는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최초에 2024년 4월 달에 이화영 씨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화영 씨가 본인이 술을 마셨고 얼굴이 붉어져서 교도관들이 본인을 제지했다. 그래, 그건 기사로도 썼고 예, 우리 예. 시사저널에서도 우리 기자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 그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예. 그랬는가? 그게 2024년 4월의 최초 발언이었는데요. 어. 지금의 입장은 어떻냐? 김성태만 마셨고 본인은 입을 대보니 술이라서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화영 본인의 말이에요. 본인의 말입니다. 본인의 말이 처음에는 술을 마셔서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기억의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지사가 어쨌든 그 2023년 6월 달에 자백했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보통 그걸 조작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조작됐다는 네, 그게 근데 술 먹고 회유당해서 혹은 술을 먹든 안 먹든 회유당했다. 예. 회유당해서 이재명 지사 관계가 없음에도 이재명 지사가 알렸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그 진술은 이화영 씨의 판결문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 안에 조작이 있어야 뭐 판결도 취소할 것이고 공소도 취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진술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에 대한 조작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공소장에 뭘 바꾸라는 거냐 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와. 예, 공소장이든 판결문이든 판결문에 뭘 바꾸라는 거냐? 예, 어디가 조작됐다는 건지 제가 2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점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2022년 9월이 네. 되면 우리 그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니까 그때는 2023년 9월이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그 대선이 끝나고 민주당의 대표가 됐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023년 9월에 우리 검사께서 그 수원지검으로 소환을 하십니다. 예. 자, 그때 출석하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검사님, 그때 그 수원지검의 이 대표를 불러서 뭘 물으셨어요? 여러 가지 물었죠. 아까 그 공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북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여쭤봤고요. 다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대표님께서 그때 대표님이셨죠. 대표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정당성에 대해서 준비해온 말씀을 쭉 말씀하시는. 그럼 나는 몰랐다고 다 부인했겠죠. 예, 예. 다 몰랐다고 아니라고, 하시고. 아니라고. 예, 심지어 그때 진술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화영 씨가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사실 하고. 아, 예, 예. 예, 그런 말씀도 9월 12일 우리 박 검사 앞에서 예, 예. 나는 모르고 이화영이가 독단적으로 했지 않냐, 예, 이렇게 얘기까지 했을 했군요. 수, 예,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나네요. 만일에 진짜 그랬다면 이화영이 정말 천하에 나쁜 사람인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화영 구하기를 하려고 다 애를 쓰고 있는. 예. 그러니까 재미나네요. 아, 예.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말씀, 하셨군요.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그럼 이런 얘기들은 다 저 재판 과정에서도 다 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검사님이? 지금 이제 재판이 돼야겠죠. 예, 근데 그. 지금 저 1심 하다가 예. 그 부분은 재판이 돼야겠죠. 1심 재판이 만일에 진행이 된다면 그저 제3자 뇌물죄 네네. 된다면 그 얘기도 또 주장을 하시겠네. 네, 그 얘기도 당연히. 그리고 당장 예. 그 저 국정조사에도 그 말씀이 또 논란이 되겠군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서로 나는 몰랐다, 대통령은. 그럼 이화영 책임이다. 이화영은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 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조사가 끝난 뒤 9일 아흘해가 지난 뒤에는 2023년 9월 21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 체포동의안, 그 이재명 체포동의안 요청이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9월 27일이 되면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유창훈 영장 실질 네. 영장 판단 네. 판사죠. 그때 거기도 계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는 다시 또 기각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습니다.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데 네. 그때 현장 검사로서 느끼는 심정 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위증교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1심에서 무죄 났죠, 처음부터?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명이 되는. 그때는 소명된다 그랬다. 네, 소명된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 구속될 수 아마 있었다. 일반 사람이었으면 해명이 됐으니까 구속됐을 겁니다. 소명이 됐으니까. 예, 근데 거기에 사실 대북송금 사건, 그다음에 그 백현동 사건 3개가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판단에 대해서. 그렇군요. 예.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검사 박상용 대통령이 피의자인 아주 위험한 사건의 두 당사자입니다. 네.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빅토르 위고의 그 장발장 이런 게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박상용 검사 앞날이 좀 예측이 됩니까, 본인? 뭐 징계도 받을 거고 뭐 기소될 수도 있겠죠. 뭘로 기소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요. 어떤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실지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남들을 감옥을 많이 보내셨는데 본인이 감옥에 가서 있는 겁니다. 글쎄요, 뭐 제가 뭐 한 게 있어야 감옥에 가죠. 아마 감옥 보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처랑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얼마큼? 딸은 지금 6살입니다. 6살은 모르겠고 지금 부인, 가족들의 반응은 요새 어떻습니까? 점점 압박이 심해진다고 느낄 예, 수 있는데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걱정해요? 예, 걱정 많이 하고 있죠. 아주 궁금한데 서울법대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후배들한테 검사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권해도 요새 잘 되려고 안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사법관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예, 준사법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